투요 여론의 중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제 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다들 사실 마음에 좀 상처 내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두 분이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성우 이사장님. 예. 예, 저는 이게 어떤 그 북한에 예. 일련의 여러 가지 6월 4일 날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그 남북 그 대북 전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예. 금강산 폐지를 한다든가 개성공단 철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남북 군사 합의도 파기하겠다 했는데 예. 어제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시기를 보면서 이렇게 빨리 북한이 이렇게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죠. 다만 이제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북한은 왜 이 김여정이라는 제1부부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남북 그 공동 연락사무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우리한테 볼 때는 그 평화에 대한 상징적인 그곳을 예. 폭파했느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북한에서 양명 작전에 의한 하나의 그 대남 전략 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어떠한 그 대남 전략에 따른 이 행동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 주신 거고 배종찬 소장께서는 좀 어제 상황 어떻게 바라봤나요? 우려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평창 올림픽 때부터 남북 관계는 정말 유례 없던 모습으로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2, 3년 동안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평화의 물결이 예. 찾아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물론 코로나19 대응도 있지만 이 북한과의 관계가 급 진전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고 그리고 북미 관계도 상당히 또 진전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하노이에서 결렬이 되면서 남북 관계도 물론이지만 이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저는 지금 북한의 저런 모습이 매우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렵다. 이 코로나19도 장기화되면서 북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중국과의 국경선도 좀 거의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완전 차단은 아닐 겁니다. 물자는 예. 교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제재는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 행동을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있다. 그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대남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답보 상태 삐그덕거렸던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을 걸로 봐요. 그걸 이제 풀기 위한 조치일 텐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지만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 거죠. 예. 이제 좀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의 어떠한 좀 해법 이런 건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문제는 예. 굉장히 좀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즉시 이 특사 파견을 했다면 특사조차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북한 측에서 거부했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럴 때는 좀 냉정할 필요 있다. 너무 지나치게 북한의 저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럴 때일수록 그 대화는 열어놔야 됩니다. 대화 채널은 열어놓되 이 안보 문제는 또 철저하게 네.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대남 압박을 위해서. 네. 2단계로는 바로 ICBM이란 SLBM이란 이런 강력한 또 군사적인 조치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 긴장이 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다가 특사를 보낼 게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에 이 한반도 주변 사강국에 예. 동시에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그 4개국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서 예. 이 사항이 너무 확대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좀 부각시키면서 이 사항을 긴밀하게 이 소위 말하는 4강 한반도를 쏘는 이 4강들을 협조를 취하는 것이 맞다. 너무 지나치게 또 중국이나 또 미국 쪽에 너무 그 의존해서 이 예.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그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예. 또 미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금 대선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정세에 그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이 이 미국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제부터 시작해서 의전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럴 오늘 때는 저 하와이에서 네.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사실상 미중 그 외교 장관 회담을 하는데 사실 주 의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제 문제 또 뭐 홍콩 보안법 문제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가 이제 추가될 걸로 이게 이렇게 이제 외신을 보도하고 있어요. 우선 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쨌든 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4강 외교를 좀 복원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사장님은 이제 미중보다는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좀 한반도 주변 4강국에 대한 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지금 우선 선결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더 배 정확- 소장은 좀 어떻게 더 보시나요? 정확한 거는 저는 북한이 왜 이러는지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현재 상황 인식을 북한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우리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아주 거친 쓴소리를 내뱉고 특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아주 평화적으로 관계가 좋았던 인물이었는데 과거에는 이 평화의 메신저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그 저주의 여신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청와대까지 방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여론도 영향을 미치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예. 북한에 대한 우리의 조치, 태도와 관련해서 남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그저께는 6.15 남북 정상회담 또 2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런 만큼 이제 남북 관계에 관련된 여론이 중요한데 이 최근에 이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내용과 관련해서 국회 예. 비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프런스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2018년 아주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입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예. 찬성 41.4%. 10명 중에 한 4명 정도죠. 예. 반대가 31.1%. 한 27% 정도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북 관계가 지금 우리 국민 여론도 나누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이유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2인자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몸 상태가 또 이상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김여정 부부장 쪽으로 힘의 중심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추측일 뿐이거든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사가 안 된다면 굳이 특사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또 수단이 뭐가 있을까? 중국을 통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을 또 거쳐갈 수 있는 방법 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 일본이나 러시아가 지금 직접적인 힘을 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어떤 대응을 할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또 중국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은 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유엔 제재를 좀 벗어난 범위 내에서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쪽은 우리가 좀 실타리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가 시급한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제 허성우 이사장님께서는 이 한반도 4강과의 좀 관계를 긴밀하게 가면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는 외교적 노력에 좀 방점을 찍으셨고 또 배 소장께서는 이 남북이 서로가 좀 공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가는 이를테면 뭐 유엔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초두에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배 소장님께서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월에도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쪽에다가 뭐 겁먹은 개 전응아 뭐 막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아, 좀 지난 듣기 좀 3월에도. 민망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친서를 보냅니다. 남쪽에다가. 이런 상황을 제가 지켜봤을 때 최근에 1년 여러 가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남북 간에 뭔가 물밑 협상이 지금 오고 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갑자기 이 지금 남북 연락소를 폭파시키는 걸 보면서 이게 뭐 물밑 접촉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공개한 거는 이제 대북 특사 제안이 맞는데 우리가 거부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대북 특사는 이제 지금 어제 이야기고 예. 그 전에 지금 지난 3월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친서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친서가 오고 이런 걸 볼 때는 그 이후에도 뭔가 물밑 협상이 있었는데 북한이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 북한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죠. 받아들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에 그 2018년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미국이 중고도 없고 북한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 정상회담의 핵심이 뭐냐. 그 북한은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재를 좀 풀어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풀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재를 풀기는 그냥 립 서비스만 계속 그 드럼머 대통령을 했습니다. 뭐 네. 좋은 친구다, 뭐 굿프렌드다 하고 이런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해제 조치는 전혀 안 해왔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켜 왔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그럼요. 좋다는 코로나 외신 부분도 있기 보도가 때문에.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내부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황이 북한 경제도 어렵지만은 네. 체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라라는 것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좀 그럼요. 위험함을 느끼네요. 이 대북 전단지는 오래전에 해왔고 이 대북 전단지가 사실 북한 내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조치를 문제 삼아서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과 또 이 평화의 상징인 이 남북 연락소를 폭파시키고 이렇게 일련의 여러 가지 조치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특사한테 보내줄 무슨 선물이라도 주어질 때는 왜 어떤 선물이 입시 선물이 왜 필요한지 또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줘야 하는지 이런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대화 채널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민간 채널을 확보해서 사실 민간 채널을 가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일단 좀 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니까 조금 좀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민간 외교 채널도 이럴 때는 가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 봅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북한 내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원유 지원도 잘 못 받을 테고 그런데도 군사적인 뭐 대남 도발도 시사하고 있고 또 핵무기 실험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런 건 북한 내부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평양은 모르겠지만 평양 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총참모부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까지 동원해서 우리 쪽으로 이 전단을 또 살포하겠다 이런 그렇죠. 대규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주민들을 좀 무마시켜야 되는 달래야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오히려 우선적으로 원한다면 이 중간에 뭐 아무런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머리를 맞대보면 우리가 좀 더 또 이 외교전을 펼쳐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 해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근데 핵심적인 건 이거죠. 지금 다시 우리가 북한이 이 서해안에 해안포를 열어서 장사정포를 발사하고 이러면 우리 국민 여론도 완전히 되돌아가 버릴 거예요.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4.27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네. 9.19 남북 군사 기본 합의도 이게 완전히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뭐 종전선언 정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게 뭔가 북한은 뭐 경제적인 문제구나.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일성이 트위터에서 와우 경제라고 할 정도로 미국도 경제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떤 안을 미국도 이해시키면서 중국도 이해시키면서 북한에 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게 사실 필요한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미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풀어서 북한의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면 그게 이제 정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간 맞습니다. 채널을 좀 가동하자는 예, 얘기죠. 절대로 그 미국을 통해서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굉장히 긴장을 한반도로 고조시키는 건 뭐냐면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11월 첫 주입니다. 네. 12월 달에 선거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민주당 그 후보 조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니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들이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아마 2차 또 아마 그 군사 아마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발이라는 게 뭐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SLBM이라든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실험을 통해서 아마 한반도 긴장을 강화하면은 아마 거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철학을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누가 당선이 되든 이 한반도 문제를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아마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 채널을 열어놓지 우리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안보를 이 사장님이 나오셔서 좀 궁금한 게 뭐 전망하시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 미 대선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는 거의 한 80% 정도는 예. 민주당이 아마 승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제가 어제 예. 오기 전에 이 조 바이든하고 어제 지난해 선거하고 지금 선거하고 갖다 놓고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예.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전면을 볼 때는 투표 성향이라든가 그러면 또 지역 편차라든가 그다음에 각 주마다의 어떤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 이런 걸 다 해볼 때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네. 예.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역사상 이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습니다. 예. 않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무리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떤 백인이 65% 차지하지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적인 백인을 등에 업고 당선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막판에 사실 이 지금 그 인종차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그 흑백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 코로나 대처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또 한반도 정치가 바뀔 거지 않냐 하는데 미국은 대외 정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오히려 더 정권에 관계없이. 관계없습니다. 미국 대정이 전통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더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많거든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겼듯이 저는 모른다. 아직까지도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남북 문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자칫 남남 갈등이 또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어색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주 정교한 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냥 단순히 우리도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은 최선의 수는 아닙니다.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세밀한 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두 분한테 사실은 그 미 대선 전망을 여쭤본 건 그만큼 또 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은 결과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걸로 좀 정리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문제가 또 이 미 대선과도 굉장히 유관하기 때문에 아주 연관돼 있죠.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이었습니다.